네, 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 세계의 청년들입니다. 오늘도 열정의 나라, 낭만의 나라, 스페인에서 오신 아이린 씨와 함께합니다. 얼른 아이린 씨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5월이에요. 한층 더 이렇게 무르익은 봄 기운이 느껴지기도 해서 저는 참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어디론가 이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방송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이린 씨와 함께 스페인으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이린 씨의 고향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스페인이 또 정말 넓잖아요. 맞아요. 스페인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사셨어요? 바다 옆에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온 거예요. 오, 바르셀로나. 네. 네, 들어봤어요. 축구팀 이름 아닌가요? 네, 저는 건 축구에서 많이 들어봤어가지고 FC 바르셀로나가 또 세계적으로 맞아요, 엄청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페인 여자들이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저도 진짜요? 맨날 같은 질문 듣기 조금 왠지 어려워요. 축구를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못하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가 네. 아르헨티나 사람이긴 하지만 이 팀에서 뛰었었잖아요. 네. 네.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아는 게 이 정도밖에는 없네요. 아이린 씨가 바르셀로나의 자랑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서 아.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 가는 도시이고 뭐 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가우디라는 예술가도 있고 예쁜 건물을 되게 많아요. 네, 너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정말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매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린 씨가 스페인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에스파냐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 질문을 듣고 스페인에 대한 자랑을 해주시면 돼요. 네, 준비되셨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스페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광이에요.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기준으로 에스파냐를 찾은 관광객이 8,300만 명. 우리 세계 2위를 기록했고요. 관광 수입만 무려 6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유럽 사람들이 은퇴 후 살고 싶은 나라 1위가 스페인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스페인이 워낙 날씨가 좋고 자연 환경이 예쁘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지역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씩 달라가지고 좀 차이가 있군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칼리시아라는 도시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맨날 비가 와요. 네, 런던처럼. 그냥 영국처럼요? 네, 바르셀로나에서 날씨가 좋고 완전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도 날씨가 좋아서 네, 거기는 거기서 살기가 좋고 그러니까 좀 남쪽으로 가면은 비도 안 오고 햇빛도 많이 들고 네. 날씨가 되게 좋다. 그러면 스페인에 있으면 이제 다 양쪽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비를 맞고 싶으면 북쪽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또 스페인이 관광지로 각광받는 이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들이 네. 유명하죠. 가우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가우디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건축 유학을 했었어가지고 정말요? 가우디를 조금 들어보긴 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우디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투어까지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우디가 만든 건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투어 있어요. 가우디 투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사라다 파밀리아, 카사밀라, 파르크웨이 공원이에요? 공원이에요. 그럼 카사밀라는요? 가사는 한국어로 말하면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건물이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다음에 카사밀라. 성담. 사라다 파밀리아는 대표적인 성담이거든요. 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건축의 진심이어서 그런 걸까요? 스페인에는 고시원 같은 작은 방들이 없다면서요. 고시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작은 어떤 공간, 네. 침대만 있고 뭐 작은 책상 정도만 있는 정말 작은 공간인데 그런 공간들은 인권 유린으로 보고 법으로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이에요? 진짜 네. 작은 집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오. 네, 가장 작은 집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원룸 오피스텔 정도. 네. 법으로 작은 집을 건설을 아예 못하게. 없어요. 네. 아. 그리고 그거만 아니라 정말 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없는 거예요. 네. 아, 그것도 뭔가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문화라고 생각해요. 네. 유럽 다 그래요. 그쵸. 저희 남편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네. 건축 유학을. 거기는 이제 건물이 사람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높이도 제한이 뭐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여기저기 높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건물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페인 어. 완전 느긋한 나라라서. 아, 되게 여유롭고 네.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휴가 갔다 오면 진짜 힐링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후부터 제 성격이 많이 급해진 것 같아요. 저도 빨리빨리 다 하고 싶어요. 빨리.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가면은 식당을 주문한 후에 밥을 나올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릴 수. 30분은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한국에서 그럼 망하죠. 맞아. 그리고 스페인은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오렌지 나무라고 들었어요. 스페인어로 하면 나랑하. 네, 프랑스처럼 이러진 않네요. 나랑하.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지? 아니요, 잘하시는데요. 이 오렌지가 익어갈 때가 되면 거리가 오렌지 향으로 가득 찬다고 하던데, 오, 사실이에요? 맞는 말인데 바르셀로나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작은 도시에서만 볼 수도 있고, 뭐 오렌지가 너무 많으면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아예 버려야 하는 거예요. 따지 않는 거예요? 오렌지를? 네네네. 어쨌든 거리에 오렌지 나무가 있다는 건 그만큼 날씨가 좋다는 네, 거잖아요. 네. 오렌지가 또 나온 김에 이제 음식 이야기도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린 씨가 생각하는 스페인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 좀 소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페인 음식은 토르티야 데 파타타스. 감자도 들어가 있고 뭐 양파, 계란,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요. 감자랑 양파, 네. 계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믈렛처럼. 네. 그러니까 감자로 만든 오믈렛인 거예요? 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하면 우리가 예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벨라스케스,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네. 네, 파블로 피카소. 스페인 사람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짜 멋지다.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미술가들이신데 이분들이 다 스페인 출신. 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는 미술 교육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역사 수업 때 뭐 예술도 과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많이 과목하고. 예술이 하나의 또 역사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 예술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스페인 분들이 가장 느긋하고 여유로우면서 또 노는 것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많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조금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다 하고 싶은 편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 감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뭐 마음속을 정말 쉽게 보여주는 거고 저는 이거를 안 좋아한다. 너가 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유롭게 뭐 친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정말 불편하면 대표님과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느긋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하루 만에 필요한 소리를 정말 빨리빨리 빠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하루도 아니에요. 한 스페인에서 10분이면 한 달까지 걸리거든요. 스페인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당황스럽네요. 스페인에서는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그것도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낮잠을 문화로 보면은 스페인에서 생긴 거지만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면 어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일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뭐. 근데 식당에 가면은 그런 쉬는 시간이 있어요. 낮잠을 안 브레이크 해도 타임.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2시, 3시부터 뭐
6, 7시까지? 네. 길어요. 되게 길어요. 날씨가 좀 덥고 또 따뜻한 나라에서는 이런 낮잠을 자는 문화들이 좀 있나 봐요. 네. 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신 캄보디아의 보기살보 씨랑 이제 미얀마의 카잉 씨와도 이런 낮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이제 워낙 더우니까 낮에는 또 이제 행동하기도 어렵고 스페인도 이런 문화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뭐 아이린 씨가 모든 스페인 청년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이린 씨가 보기에 스페인의 청년들은 요즘 어떤가요? 니니 세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게 약간 MZ 세대랑 같은 건가요? ni estudio ni trabajo라는 말인데 그게 한국어로 말해보면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아, 약간 M4 세대 같은 뭔가 이제 포기하는. 네네네. 요즘은 어디 가나 이렇게 청년 문제가 큰 또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페인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층 더 스페인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린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